안녕하세요. 형사 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경찰공무원으로 23년 근무를 했고요. 강력 형사를 한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탐정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꾸밀 것 같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수사를 하면서 타자를 좀 제가 한때 제일 잘 칠 때 1분에 한 500타 정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한 300타 이상 치지 않을까. 진술 녹화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을 때 녹화를 다 해요. 녹음도 하고 구두상으로 범인이 뭐 진술을 하거나 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이제 녹화가 되는 건 있지만 서류상으로 범죄인지보고서라고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이 되면 피해자가 있을 때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서류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거로 도난사건, 절도 이런 경우에는 피해 물품들이 있잖아요.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물건 주인, 피해자죠. 만약에 이제 뭐 살인사건이라든가 했을 때는 피해자가 이제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발생보고서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물론 확인 다 하고 서류상에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목격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서류상에 이제 남기는 거고요. 그 후에 범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용의자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그건 이제 형사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될, 풀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증거 채택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됐든 증언이 됐든 목격자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갖다 파악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범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다르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피해를 당한 그 상황, 피해자가 느꼈을 그런 공포, 서류상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듣는 위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범인들이 처음부터 자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범인은 거의 없어요. 강력 사건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대부분은 부인을 하고 증거가 없다라는 본인들의 생각하에 뭐 완전 범죄를 꿈꾼다고들 하잖아요. 범인들이 그런 것처럼 걸릴 만한, 자기가 붙잡힐 만한 그러한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은 무조건 부인을 하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하는 걸, 자백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증거 같은 것도 미리 다 수집을 해놓고 범인한테는 미리 이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좀 집요하게 하죠. 어쨌든 서류상에 그걸 다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자백을 안 했을 때는 자백을 하게끔 유도신문도 하고, 조사를 하는 이제 그 형사들의 조사 기법이기도 하고, 너무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서를 꾸며요. 조사를 하는 게 시작이지만 끝이기도 하지. 조서를 토대로 해서 범죄인지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사안이 중요하게 되면 구속영장도 신청을 하게 되고, 범인을 구속을 시켜서 교도소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이제 서류상으로 다 마무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잡아가지고만 와서 뭐 검찰을 넘겨주고 뭐 구치소 뭐 교도소 보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이제 서류상으로, 수사의 관점인데, 어찌됐든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발생보고서 내지는 피해자 진술부터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구속까지 시켰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일단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서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안 돼. 처음에 이제 조서 받았을 때 2회, 그 다음에 또 3회, 건건마다 계속 피의자 신문조서는 쌓여가는 거예요. 연락을 당연히 뭐 시키고, 범인이든 피해자든 또 당연히 변호사 선임권이고 뭐 이런 거 다 고지를 하고 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다 본인이 읽어보고, 자기가 얘기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작성이 됐다고 인정이 돼야만 간인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서류 자체로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그 서류는. 그래서 그 서류를 훼손을 하거나 찍거나 뭐 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기록이 쉽게 해서 없어지는 그 사건 기록이. 그리고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지. 피해자가 죽어서 이미 진술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 마찬가지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거동을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하면 당연히 뭐 피해자가 말을 하거나 할 수 있으면 병원까지 가가지고 병원에서 조사를 꾸며요. 피해자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출석을 해서 뭐 하라고 하지를 않고 담당 형사가 그 병원에 가서
피해 진술을 받기 때문에 진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 뭐 많이 다치거나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거고 CCTV든 뭐 이런 증거가 될 만한 걸 이제 확보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범인을. 그렇게 뭐 압박감을 줄 이유도 없고 그건 영화고, 물론 초보자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범인도 빡치는다고 해서 뭐 자기가 안 한 사실을 갖다가 뭐 실토하거나 허위 자백을 하거나 진짜 옛날 60, 70년대처럼 뭐 정말 고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증거 내지는 자백을 받아내고 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뭐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자백이 없는 상태에서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자백만으로는, 영화를 찾고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부서 이런 데 가서 조사받는 게 당연히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법을 집행을 하는 거지. 이 탐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타자로 지금 쳐버렸거든요. 영어로는 안 쳐봤지 잘. P, R, I, V. 오늘은 뭐 형사들 뭐 타자를 얼마나 잘 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이게 무슨 뭐 영어로 시작 뭐 타자를 치라고, 이거는 아니지. 내가 영어로는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외국인들 뭐 당연히 뭐 범인 검거하고 할 때도 통역 안 쳐놓고 통역관이 다 얘기를 하면 한국어로 조사를 받았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